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번 주 한국 증시는 단 하루도 하락하지 않았고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코스피 5천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그래도 주말 동안에 관세 관련해서 두 가지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월요일에 한국장은 이런 이슈가 영향을 줄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주말 동안에 나왔던 뉴스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과 유럽이 다시 충돌을 하고 있거든요. 그린란드에 파병했던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에게 다음 달부터 관세를 10%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요. 유럽도 이에 대응하겠다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주식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관세 이슈가 다시 나오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무역이 아니라 실제 땅을 걸고 하는 분쟁이거든요. 그래서 관세가 결국은 잘 해결된다는 학습 효과가 있지만 그래도 땅을 걸고 하는 분쟁이다 보니까 협상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는데 여하튼 월요일에는 이 뉴스가 영향을 조금 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에는 반도체 관련 뉴스도 나왔는데요. 대만의 TSMC가 미국에 크게 투자하겠다고 결정을 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반도체 관세를 크게 물리겠다는 이러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지금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지만 아마도 투자를 더 많이 하라고 압박하는 뉘앙스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반도체 시장이 확실하게 공급자 우위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있는 것인데 그래도 미국에다가 추가로 투자를 더 해야 되는 상황으로 시장이 흘러갈 수가 있으니까요. 대미 투자액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환율이 다시 한 번 더 급등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환율 흐름도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장은 이번 주 약간씩 하락하면서 마감하였습니다. S&P 500이 0.4% 하락했고 나스닥은 0.7% 저번 주 대비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일주일 올라가면 그 다음 일주일은 내려가는 퐁당퐁당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미국 시장은 횡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방향성을 조금 탐색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한국장은 이번 주 내내 올라왔거든요. 미국 시장과 지금은 완전히 디커플링 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앞서 말씀을 드렸던 관세 이슈들이 월요일에 영향을 줄 테니까요. 다음 주는 이번 관세 이슈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코스피가 다시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조정을 조금 받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조금 받는다면 또 들어오게 되는 수급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조정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하튼 다음 주에 한국 시장은 뉴스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한국에서 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올해 첫 번째 금리 결정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예상한 대로 금리는 동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겠다는 전망도 지금은 거의 사라진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조금 공격적으로 내려준다면 한국도 올해 한 번 정도는 내릴 수 있겠지만 사실 현재 환율만 보더라도 한국이 올해 금리를 추가로 내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의 이번 주 투자를 조금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래에셋 계좌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대차를 이번 주에 모두 떠나보냈거든요. 주가가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생각하던 대로 조금씩 정리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26만 5천 원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였고요. 현대차 투자를 마무리하게 되었으니까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를 정리하고 새로운 식구로 미스터홀딩스를 담았거든요. 약간 낯선 분들이 많으실 종목인데 43,400원에 100주를 매수하였고요. 첫 투자를 시작했으니까 잠시 후에 이 종목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계좌에서 현대차를 투자한 지는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게 최대 2년까지밖에 조회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2년으로 조회를 해보았더니 지금까지 다 합쳐가지고 약 28% 정도 수익을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가장 주력하는 배당주다 보니까 현대차 관련 컨텐츠도 간간히 올리고 그랬었는데 여하튼 투자하는 동안에도 배당금을 빵빵하게 주었고 또 이렇게 큰 수익까지 선물을 해주었으니까요. 제가 다음에 차를 바꾼다면 그때는 현대차로 바꿀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새롭게 맞이한 미스터홀딩스를 조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휠라를 대표로 해서 패션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타이틀리스트 브랜드를 이 회사가 보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여하튼 이런 글로벌 골프 용품 브랜드도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패션 기업이다 보니까 돈을 뭐 얼마나 벌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적이 은근히 좋더라고요. 25년 매출의 컨센을 보면 4조 4천억 원으로 24년 대비 1,500억 원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약 4,9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크게 개선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대략 10% 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꽤 돈을 잘 벌고 있고, 특히 24년에 이어서 25년에도 매출과 이익 성장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실적 측면으로도 잘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은 그동안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몽땅 소각을 하였습니다. 약 700만 주로 자사주를 11% 정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걸 작년 말에 전부 소각하였고요. 그래서 3차 상법 개정이 통과되기 전에 미리 자진하고 자사주를 소각시켰는데 요즘에 자사주를 소각시키기 싫어가지고 꼼수 부리는 기업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지만 꼼수를 부리지 않고 미리 소각을 시켰기 때문에 정도를 걷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아주 마음에 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주 환원을 신경 쓰다 보니까 미스터홀딩스를 담는 ETF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 번은 소개를 드렸던 플러스 자사주 매입 고배당주도 미스터홀딩스를 약 5.2% 비중으로 담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코덱스에서 주주 환원 고배당주가 새롭게 상장합니다. 제가 미리 한번 상품에 대해서 듣고 왔는데 이 종목도 미스터홀딩스를 7.9% 비중으로 꽤 많이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주 환원을 진심으로 하고 있으니까 국내 고배당 상품들이 이 종목을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ETF 자금이 조금씩 더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니까요. 수급 측면으로도 긍정적인 부분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당금을 보면 23년도에는 배당금이 축소가 되었다가 24년도에 약간 늘어났고요. 그리고 25년에는 중간 배당으로 940원을 배당했기 때문에 이제 기말 배당을 남겨두고 있는데 중간 배당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컨센 기준으로 1,600원 정도를 지급한다고 증권사들은 예상을 하고 있었고 25년 배당금이 1,600원 정도 지급된다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배당률이 3.6% 정도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배당금을 아주 많이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당히 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4년 결산 배당금은 작년 4월 1일 기준으로 지급하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3월 말이나 4월 초가 배당 기준일이 될 것 같은데 여하튼 빠르면 2월 말에 실적 발표를 하고 배당금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되니까 공시가 나온다면 제가 그때는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가를 보면 작년 11월부터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가 조정을 조금 받았고 그리고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수했던 가격보다 주가가 조금 더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여하튼 이 종목은 결산 배당금을 받으면서 조금 길게 투자를 해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주가 흐름을 보면서 천천히 모아가 볼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던 현대차가 빠졌다 보니까 잔고가 조금 쓸쓸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새롭게 데리고 온 미스토가 잘 성장해 주길 바라보도록 하고 그리고 요즘에 미국 배당주들 흐름이 괜찮습니다. 타미당 수익률이 어느덧 15%까지 늘어났는데 작년 내내 수익률이 10% 언더로 유지되고 있다가 최근에는 조금 살아나고 있더라고요. 여하튼 다음 주도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KT도 이번 주에 주가가 조금 올라왔고 지난주에 왕창 샀던 메리츠 금융지주도 이번 주에 주가를 조금 회복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평단가 근처까지 올라왔으니까 당분간은 조금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하는 종목 중에 가장 문제아는 VT입니다. 이번 주도 주가가 계속 내리 하락만 했는데 여하튼 주가 흐름을 보고 있으면 작전주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으니까요.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만 받으니까 그냥 당분간은 물을 더 타지는 않은 생각이고요. 방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ISA 계좌입니다. ISA 계좌에서도 현대차 남은 수량을 모두 정리하였고요. 시원섭섭하게 떠나보냈는데 그리고 이제는 메리츠 금융지주를 ISA 계좌에서도 모아보려고 이번 주에 첫 매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ISA 계좌에서는 현대차 우선주를 제가 23년 10월부터 투자하기 시작하였더라고요. 3년 넘게 투자를 하다가 이번에 떠나보냈는데 여하튼 ISA 계좌에서도 저에게 좋은 수익을 선물을 해주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떠난 빈자리는 메리츠 금융지주로 조금 채워나갈 생각입니다. 미래에셋 계좌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ISA 계좌에서도 모아가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첫 매수를 한 다음에 주가가 조금 올라갔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 주가가 평단가 아래로 내려오면 25주씩 담아보고요. 이 종목 역시 천천히 수량을 늘려가 볼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장고를 보면 미국 ETF들은 여전히 흐름이 괜찮습니다. 대부분 커버드 콜이라서 매달 분배금을 꽤 많이 주고 있으면서도 계속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는 한국 고배당주들도 주가 흐름이 괜찮았던 것 같더라고요. 키운 고배당이 이제 수익률이 7% 가까이 올라왔는데, 여하튼 최근에 코스피가 급등할 동안에 한국 배당주는 약간 소외받고 있었으니까 이제는 조금 키 맞추기를 해주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코덱스 미국 소프트웨어와 디엔 오토모티브는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하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하겠다고 생각하는 가격으로 주문을 걸어두었는데 체결되지 않고 올라갔었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 주가가 더 빠지면 아마 100주씩은 담을 생각이고요. 여하튼 다음 주에 주가 흐름을 보면서 이 종목들도 천천히 늘려가 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KB증권에서 투자하고 있는 한국타이어도 이번 주는 주가 흐름이 꽤 좋았습니다. 다시 6만원대를 회복했고 고점 근처로 주가가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의 계좌에서도 6%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타이어는 스윙 목적으로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장기간 가지고 있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배당 기준일이 정해진다면 그때까지 주가 흐름을 한번 보고 물량을 정리할지 아니면 조금 더 가지고 있어야 될지를 한번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월배당 ETF만 모아가고 있는 가족 계좌입니다. 이번 주는 월 중순을 기준으로 분배하는 상품들의 분배락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분배락이 나왔던 14일에 코미 거를 100만원 더 매수하였고요. 이번 주에 수량을 약간 더 늘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잔고를 보면 플러스 고배당주 수익률이 돋보이는데 이제 12%까지 늘어나고 있고요. 앞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배당주들이 이번 주에 흐름이 좋았다는 게 플러스 고배당주의 수익률만 보아도 체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대체로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혹시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으면 추가로 조금 매수를 해보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그냥 월말에 분배락이 나올 때까지는 그냥 이대로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주말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 다음 주도 건강하시고 또 투자에서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